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어깨와 연결되어 있는 팔을 움직이는 힘줄인 회전근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전근개는 이름이 괜히 어려운 면이 많아서 어깨 질환을 다룰 때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깨 회전근개를 그냥 어깨 힘줄이라고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어깨 힘줄이라고 하면 혼동될 일도 많이 적고 힘줄의 역할을 대부분 알고 계시니까 이게 어깨 힘줄이구나 그러면은 치료에 대한 이해도 좀 쉬울 것 같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의 정확성입니다. 힘줄이 손상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즉 자연적으로 끊어진 힘줄이 이렇게 붙지 않습니다. 정확한 진단과 신속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정보나 오해로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올바른 회전근개의 특징을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 진단의 정확성이 치료 결과를 결정합니다. 회전근개 손상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첫 단계는 정확한 진단입니다. 다른 병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허리 디스크라고 보면은 허리 디스크를 수술해야 되냐 아니면 그냥 비수술로 치료하냐 그 문제는요 수술이 좋냐 비수술이 좋냐 이거를 보시면 안 되고 환자의 병이 심하냐 안 심하냐 이걸 봐야 됩니다. 회전근개도 회전근개 손상이 진짜로 있느냐 없느냐 있다면 얼마나 심각하냐 아니면 정말 경미하냐 그걸 보고 치료를 결정해야 됩니다. 회전근개는요 힘줄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아예 보이질 않습니다. 힘줄이 붙었는지 떨어졌는지. MRI나 초음파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힘줄을 보려면요. 진단이 부정확하면 치료 방향이 잘못될 가능성이 높아서 회복이 지연되거나 재손상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보이진 않아도 이런 테스트로 돌려보고 들어보고 하면 회전근개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지 않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 모릅니다. 모르는 게 맞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거의 다 끊어진 환자, 거의 한 97% 정도의 회전근개가 끊어진 사람도 팔도 잘 들고 노동도 잘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을 그냥 진찰로 알 수 있냐? 알기 어렵습니다. 진짜로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회전근개의 초기 진단이 명확하지 않으면 환자는 통증이 줄어들기를 기다리면서 치료를 미루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회전근개 손상이 진짜로 있는데 회전근개 손상이 없다고 잘못 판정하면 환자는 그냥 아픈 것만 나오면 되겠지 하고선 기다릴 가능성이 있고 회전근개 파열이 없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하면 환자는 괜히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수술도 괜히 할 수가 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은 주로 수술을 하고 회전근개 파열이 아닌 경우는 수술을 안 할 때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손상의 정도와 범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고요. 이 정확한 진찰 결과, 검사 결과에 따라서 비수술 치료가 적합한지 혹은 수술이 필요한지를 제대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통증만을 조절하는 치료 혹은 잘못된 진단으로 인해서 통증만 조절해도 되는데 수술 치료를 받게 된다면 어느 쪽이나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힘줄 손상이 의심된다, 진찰을 했더니 좀 의심된다고 하면 반드시 MRI 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회전근개는요,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즉, 끊어진 회전근개가 자연적으로 붙지 않아요. 회전근개는 힘줄이기 때문에 근육과 다르게 혈액 공급이 적어서 손상이 발생하면 자연 치유가 어렵습니다. 부분 손상이라 하더라도 지속적인 마찰과 사용으로 인해서 점차 파열 범위가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여기서 부분 손상이라고 하면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부분 손상을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어떤 거냐면 회전근개는 이렇게 층이 있거든요. 층. 두꺼워요. 그러면서도 넓적하죠. 넓적한 이렇게 옆에서 봤을 때 얇은 면이 있는데 그 얇은 면이 전체로 다 끊어져서 이렇게 통과가 되는 경우 그거를 전층 파열이라고 하고 그 얇은 면이 다 뚫리지 않고 일부만 파열된 거를 부분층 파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분층 파열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면 전층 파열인데 회전근개 전체가 다 끊어진 게 아니라 뭐 한 요 정도 이게 5개라고 하면 한 이 정도 이게 잘 표현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넓적한 것 중에 일부만 끊어진 걸 부분 파열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분층 파열일 때는 굳이 수술할 필요가 없지만 전층 파열 중에 부분 파열은 당연히 점점 더 찢어지면서 파열 범위가 커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수술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단이 잘못되면 환자들은 통증이 줄어들면 손상이 회복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깨 통증의 주 원인이 염증 반응, 즉 그 어깨 힘줄 주변에 있는 어떤 조직들이 붓는 반응 그런 것 때문에 통증이 오는 거라서 통증을 스테로이드나 기타 다른 약, 물리치료로 줄인다고 해서 힘줄이 붓지는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전층 파열된 회전근개는 붓지 않아요. 저절로 붓지 않습니다. 점점 더 진행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파열됐다. 어깨를 잡고 있는 힘줄이 완전히 다 떨어졌다. 이거 붙지 않죠. 붙지 않습니다. 뭘 해도 붙지 않죠. 붙여줘야 됩니다. 그런데 붙여주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비수술 치료한다고 시간을 끌면 주변 근육과 그리고 조직들이 다 위축돼 가지고 붙일 수가 없어요. 수술이 불가능합니다. 조기 치료하는 것이 최고 좋고 조기 치료하지 않으면요 어깨 움직임에 제한이 생기고 심한 경우에 다 끊어지면 팔을 못 들어올립니다. 이걸 못 들어올려요. 만약에 회전근개가 많이 끊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는데 환자분 중에 어깨를 들어올릴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이렇게 들어올립니다. 일단 팔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들어올리지 못하시고 팔을 안쪽으로 이렇게 모은 다음에 이걸 이렇게 비틀어요.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이렇게 비튼 다음에 이렇게 해서 올립니다. 이렇게 하면 들 수 있어요. 바깥쪽으로 이렇게 회전근개로 못 들지만 팔을 모아서 이렇게 해서 들 수 있습니다. 그나마도 일부 회전근개가 남아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완전히 다 끊어지면 들 수가 없죠. 그냥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됩니다. 결국 회전근개 손상은 정확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맞게 치료를 하지 않으면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없고 점점 진행이 돼서 장애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치료가 필요한데 수술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속한 치료가 회복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회전근개 손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고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운이 아주 좋은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좀처럼 잘 진행되지 않고 그럭저럭 잘 지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조기에 적절한 치료, 즉 수술적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행이 안 되니까요. 수술을 해도 다시 끊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 힘줄은 끊어지면 붙이는 게 원칙이고 힘줄이 끊어진 것을 붙이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거나 비난하는 거는 정말 이건 문제가 많습니다. 힘줄은 붙여줘야 됩니다. 붙이지 않으면 절대로 붙지 않고 근육도 위축되고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당연한 거죠. 손상된 힘줄을 방치하면요 점점 처음엔 조금 끊어졌다가 점점 해서 다 끊어져서 어깨를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처음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증상 조절이 가능하지만
증상 조절을 하다가 회전근개 파열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회전근개가 조금 끊어졌을 때는요, 수술도 쉽고 회복도 쉽고, 회복하고 나서 다시 재발해서 터지거나 힘줄이 다시 끊어지는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경과가 좋다는 얘기죠. 그런데 회전근개가 많이 끊어졌으면 많이 끊어질수록 경과가 좋지 못합니다. 오랫동안 손상된 상태로 끊어진 상태로 남아있으면요, 봉합이 어려워요. 당겨서 꼬매기가 어렵습니다. 근육이 위축돼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끊어졌다고 하면 이렇게 탁 끊어져서 그냥 이렇게 있으면 좋은데, 이게 힘줄이라고 치면요, 탁 끊어져 있으면 좋은데 끊어져서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이렇게 어깨 뼈에서, 그러니까 팔 뼈에서 이렇게 떨어져서 한참 여기 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 힘줄을 여기다 붙여줘야 되는데 그러지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술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수술 경과도 좋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 적절한 치료, 만약에 회전근개가 전층 파열이 확실하면 수술 치료를 빨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결국 의료진과 환자 간의 명확한 소통이 가장 중요하죠. 회전근개 손상 치료에서 도대체 회전근개가 뭔지, 환자분들이 회전근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회전근개 파열이란 얘기를 들었는데 도대체 회전근개가 뭔지,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회전근개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구조물이 일종인지, 힘줄을 얘기하는 건지, 인대를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힘줄도 인대가 아닌 뭐 신비로운 구조물인지,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는 건지, 모양이 막 변하는 건지, 뭐 그런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왜냐면 설명을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회전근개에 대해서 얘기할 때 명확히 어떤 기능이 있고, 이것이 다 끊어지면 어떤 문제가 있고, 이것을 비수술 치료했을 때 장점은 뭐가 있고, 비수술 치료했을 때 단점은 뭐가 있고, 수술을 하는 것이 원칙인지 아니면 선택인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회전근개는 제가 제안을 했죠. 편하게 부르자고. 어깨 힘줄입니다.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 힘줄이에요. 힘줄. 근데 힘줄이 끊어졌다. 힘줄이 끊어진 것은 봉합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힘줄이 끊어졌는데 좀 본다. 네, 힘줄이 끊어진 것도 부분층 파열이면 보죠. 손가락 힘줄도 부분 파열, 한 50% 이하 아니면 뭐 30% 이하가 끊어졌을 때는 봉합하지 않고 봅니다. 보통은 50%까지는 그냥 봐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도 문제 없고 나중에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러나 회전근개는 일단 전층 파열이라고 그러면요, 어떤 해당하는 근육에는 완전 파열입니다. 회전근개는 이렇게 여러 힘줄이 이렇게 모인 게 회전근개입니다. 각각의 여러 개의 힘줄이 모여서 된 거예요. 하나의 힘줄이 아니에요. 회전근개가 만약에 하나의 힘줄이면 구멍이 나도 어느 정도 괜찮죠. 그리고 회전근개가 하나의 힘줄이면 부분 파열, 그러니까 완전 파열의 반대, 이게 다 끊어지는 거에 반대인 부분 파열이 돼도 문제가 없겠죠. 힘줄에 관해서는요, 물론 구멍이 나는 것 자체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구멍이 나는 것 자체가 관절염을 유발하고 통증을 유발하거든요. 어쨌든 힘줄에 관해서 보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또 회전근개가 어떤 건지, 환자들은 회전근개라는 설명을 들었을 때 도대체 이게 통증을 일으키는 건지, 도대체 뭔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건지를 모르잖아요. 그걸 알고 있으면 참 좋은데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치료에 대해서 환자분들이 동의하거나 반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잘 모르시니까 인터넷이나 아니면 주변 지인의 조언으로 결정하려고 하시는데, 제대로 아는 전문가의 설명을 듣는데 일반적인 설명 말고 본인의 상태에 관한 설명만 제대로 들으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은 다양한 경우를 다 알 필요 없어요. 본인의 경우를 잘 아시면 되고, 그거 하나만 기억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다 기억을 하고 장단점을 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의사가 할 일이죠. 자, 다섯 번째. 결국 그래서 올바른 정보, 그리고 체계적인 치료 계획, 상태에 맞는 치료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회전근개는 이렇게 치료하세요. 회전근개 파열 이렇게 치료하세요. 회전근개 파열 이 치료로 끝. 이런 내용은 맞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맞지 않습니다. 회전근개 손상은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 방법을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심지어 전층 파열, 그리고 완전 파열의 반대가 부분 파열이라고 했을 때 한 절반 정도가 끊어졌어도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됩니다. 개인의 나이, 손상 정도, 생활 습관, 전반적인 건강 상태, 이런 걸 다 봐야 되죠. 그리고 환자의 직업도 봐야 됩니다. 운동을 많이 하시는지 적게 하시는지, 통증을 많이 느끼는지 적게 느끼는지, 그리고 환자는 수술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 그런 걸 다 고려해야 되죠. 가장 중요한 것은 잘못된 정보나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을 가지고 치료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치료를 하면 오히려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법을 계획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한 통증 완화, 그리고 주사 맞고 좀 증상 좋아졌다, 이런 것을 할 때도 환자의 만약에 힘줄이 MRI를 찍지 않았을 때도요, 힘줄이 끊어졌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설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가 진찰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럼 통증이 있고 환자 어깨가 아픈 지가 좀 오래됐으면 회전근개 파열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깨에 주사를 맞을 때도 환자는 내가 회전근개 파열이 손상이 되었으면 수술을 받아야 되는데 검사를 안 해봤으니까 회전근개 파열을 정확히 알 수는 없고, 회전근개 파열을 알 수는 없지만 나는 지금 수술 받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일단 주사를 맞고 통증 완화를 해보겠다. 이런 거는 아주 바람직하고 괜찮은 방법입니다. 환자가 알고 있고 가능성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환자, 심지어 MRI 찍은 경우, MRI 찍어서 회전근개 파열을 확인한 경우,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환자는 완전히 낫고 싶은데 그 완전히 낫고 싶은 환자에게 주사, 그냥 일반 스테로이드 주사, 그리고 줄기세포 주사, 그리고 콜라겐 주사 이런 거를 놓고 환자의 힘줄이 재생이 되어서 저절로 붓고 복원이 된다, 원래 상태, 건강한 상태로 돌아간다고 설명하는 것은 되게 잘못된 겁니다. 꼭 꼬집어서 그렇게 설명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그렇게 생각하게끔 오해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설명입니다. 환자분들은요, 회전근개 손상이 확인되는 것은 MRI를 찍어봐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꼭 기억을 하시고, 가장 진단이 정확하려면 검사를 해봐야 된다. 못 해보더라도 초음파는 검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전근개는요, 힘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치료,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다면 미루지 마시고 전문가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환자와 의료진 간에 같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환자는 완치를 바라는데 의사는 증상만 완화하는 경우, 환자가 증상만 완화하려고 하는데 의사는 수술을 강요하는 경우, 그런 경우는 없어야 되겠죠. 정확한 정보,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회전근개 상태에 따라서 그러니까 치료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진단이 치료의 시작이고 올바른 치료는 정확한 진단으로부터 나온다. 그 얘기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전근개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 의사였습니다.